사랑의 기술. 대구 엑스커 엑스코 앞쪽에서 밤 야경을 보면서 낭독을 해봅니다. 사랑의 기술의 에리 프롬 지금 학문서 옮김. 에리 프롬 독일의 최생 미국의 정신분학자, 분석학자, 사회철학자, 1922년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박사 학위를 받은 뒤에 뮌헨대학교 베를린의 정신분석 연구소에서 정신분석을 연구했다. 1933년 나치 친화의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할 즈음에 정신분석학자로서 높은 명성을 얻었으며 미국에서는 전통 프로이트 학과와 대립하기도 했다. 콜롬비아 대학교, 베닝턴 대학교,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미시간 주리대학교, 뉴욕 대학교 등에서 정신분석학을 강의하면서 인간의 욕망에 의한 사회와 개인 간의 갈등에 주목을 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프로이트주의, 마르크스주의, 정신분석 종교 등에 대한 비판적인 저서와 인간 본성 윤리학, 사랑에 대한 프롬의 방대한 저작은 사회과학자들과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사랑의 기술. 에리 프롬 즉 사랑의 기술. 머릿말. 사랑의 기술에 대한 편리한 지침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왜 이 책을 읽고 실망할 것이다. 사랑은 스스로도 어떠한 성숙도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탐닉할 수 있는 감성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 이 책의 의도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독자들이 가장 능동적으로 자신의 퍼스널리티 전체를 발달시켜서 생산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다. 사랑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이 어려움을 알아보고 사랑에 도달하는 조건들을 알아보는 일조차 삼가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이 문제를 되돌리면 비전문적인 용어로 다루려고 했다. 같은 이유로 나는 사랑에 대한 문헌도 최소한도로 한정했다. 다른 문제, 곧 이전의 내 저서들에 표현된 사선의적 풀이를 피하는 문제는 아주 만족스럽게 해결되지는 못했다. 특히 나의 자유로부터의 도시, 자립적인 인간, 건설 이런 책들. 그래서 사랑은 기술인가, 사랑은 이론, 사랑은 실천에 대해서 엑스코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한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사랑은 모든 열매가 딸기와 동시에 익는다고 상상하는 자는 포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파라겔소스. 사랑은 기술인가? 사랑은 기술인가? 기술이라면 사랑에는 지식과 노력이 요구된다. 혹은 사랑은 우연한 기회에 경험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행운만 있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즐거운 감정인가? 이 작은 책은 사랑은 기술이다라는 전제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물론 사랑은 즐거운 감정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인이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을 갈망하고 행복한 사랑의 이야기, 불행한 사랑의 이야기를 펼쳐놓는 무수한 영화를 보며 사랑을 노래한 시시한 수백 가지 놀이의 길을 기울인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특별한 태도는 몇 가지 전제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 전제는 단독으로 또는 결합되어서 이 태도를 뒷받침해 준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 그들에게 사랑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지는가 하는 문제다. 그들이 목적을 추구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남자들이 특히 애용하는 방법은 성공해서 자신의 지위의 사회적인 한계를 허용하는 한 권력을 장악하고 돈을 모으는 것이다.
남녀가 공용하는 또 한 가지 매력 전설은 유쾌한 태도에 흥미있는 대화수를 익히고 유능하고 겸손하고 등부들에게 처신하는 것이다. 사랑스러워지는 여러 가지 방법은 성공하기 위해 곧 벗을 얻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과 같다. 사랑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태도의 배경이 되는 두 번째 전제는 사랑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가정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고 사랑할 또는 사랑받을 올바른 대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뿐이고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많은 전통적인 국가의 경우대로 대체로 사랑은 다음에는 결혼으로 이어지게 될 자발적이며 개인적인 경험은 아니었다. 반대로 결혼은 간수에 의해 쌍방의 가족에 의해 중매인에 의해 또는 중매인 같은 중개자의 도움 없이 계약이 되었다. 결혼은 사회적인 고려를 기반으로 결정되었고 사랑은 일단 결혼이 성립된 다음에 전개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낭만적 사랑이라는 개념이 서양에서 거의 보편화된 것은 최근 몇 세기 동안의 일이었다. 미국에서는 간섭적인 성격을 가진 고려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낭만적인 사랑, 현대문화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성격은 이러한 요소와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다. 사람들은 특히 매력있게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시대의 유행에 달려있다. 1920년대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튼튼하고 성적 매력이 있는 소녀가 매력적이었다. 오늘날 유행은 오히려 가정적이고 현변하기를 요한다. 내가 거래를 하러 나갔다가 상대는 사회적인 가치라는 관점에서 보아 바람직해야 하며 동시에 상대자도 나에게 명백한 또는 숨겨진 재산 능력을 고려한 다음에 나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교환 가치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서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최상의 대상을 찾아냈다고 느낄 때에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질 수가 있다. 그렇군요. 사랑에 대해서는 배울 필요가 없다는 가정에 이르게 하는 세 번째 오류는 사랑을 하게 되는 최초의 경험과 사랑하고 있는 지속적인 상태, 혹은 좀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사랑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혼동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남남으로 지내오던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밀접하게 느끼며 일체라고 느낄 때 이러한 합의의 순간은 인생에서 가장 유쾌하고 격앙된 경험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 두 사람이 친숙해질수록 친밀감과 기적적인 면은 점점 줄어들다가 마침내 적대감, 실망감, 근태가 생겨나며 최초 형물의 존재마저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처음에 그들은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한다. 사실상 그들은 강렬한 열정서로 미쳐버리는 것을 열정적인 사랑의 증거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기껏해야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웠는가를 입증할 뿐이다. 이러한 태도, 즉 사랑보다 쉬운 일이 없다는 태도는 반대의 경우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도 아는 것 없이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으로서 지속되고 있다. 사랑처럼 엄청난 희망과 기대 속에서 시작되었다가 반드시 실패로 끝나고 마는 활동이나 사업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만일 이것이 다른 활동의 경우라면 사람들은 열심히 실패의 원인을 가려내고 어려고 계산법을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이 활동을 포기할 것이다. 사랑의 경우에 포기는 불가능하므로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적절한 방법은 오직 하나뿐인 것 같다. 실패의 원인을 가려내고 사랑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최초의 조치는 삶의 기술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어떤 기술을 배울 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무엇인가? 편의상 기술 습득 과정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이론의 습득, 둘째는 실천의 습득. 만일 내가 의학적인 기술을 배우고자 한다면 나는 먼저 인간의 신체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이러한 이론적인 지식을 모두 배웠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은 의학기술에 숙달하지는 못했다. 상당한 실무를 거친 다음에 비로소 의학기술에 숙달되고 마침내 이론적인 지식의 결과와 실천의 기술이 합치될 것이다. 곧 너의 직관이 모든 기술 숙달의 본질이 될 것이다. 이론과 실천의 습득 외에도
어떤 기술을 숙달하는 데 필수인 세 번째 요인이 있다. 곧 기술을 숙달인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음악에도 의학에도 건축에도 그리고 사랑에도 해당된다. 우리 문화권의 사람들은 사랑의 경우에 명백히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왜 사랑의 기술은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 돈을 벌거나 특권을 얻는 데 필요한 것만이 배울 가치가 있는 거라면 오직 영혼에 유익할 뿐 현대적인 의미에 아무런 이익도 없는 사랑은 우리가 대부분의 정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사치에 지나지 않을까? 자, 사랑.